첫 번째 만남, 40대 남성이다. 회사를 중도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였다. 프랜차이즈 치킨 지점을 18개월 운영하다가 3개월 전에 폐업을 했다. 자녀는 2명이고 현재 편의점에 캐시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시간당 5,000원으로 야간에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 자녀 학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무능하다고 심하게 느끼고 있다.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집에서 잠을 자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배우자의 권유로 본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자께서 선생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현재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대단하시네요. 뭘 그리 대단하나요? 이 나이에 어디에 갈 데는 없고, 자녀는 키워야 되니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도 편의점 캐시에 일을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야간에 밤새도록 일을 하시니 대단하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이 일을 하시는데 만족하지 않으시나요? 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 배우자께서 선생님이 이전에 개인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과거에 아무리 크게 했어도 망해버린 사업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배우자께서 김 선생님이 그 사업을 접으신 이후에 후유증이 많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하여간 여자들은 그것도 나가서 나팔을 분다니까요. 예,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다만 배우자께서는 선생님이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선생님의 밝은 모습을 위해서 돕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께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참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예, 선생님의 마음이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끙끙 앓으시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과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네요.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창피한 부분이 많아서요. 예, 선생님도 사업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민이시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이런저런 실패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도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후유증을 많이 경험하였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특히나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주로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목사님과 같으신 분도 그러한 후유증을 경험하였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아, 그렇군요. 이제 선생님의 얼굴에서 조금은 긴장이 풀어지신 모습이 보이네요. 예, 동질감을 조금 느낍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뭐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이전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만나나요?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만난 적은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또 만나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업 이야기도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얼굴도 잔뜩 구겨진 모습이 보일 것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은요? 취미생활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그만두기 이전에 비해서는 10% 정도밖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을 접으신 이후로 주로 혼자서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니 주로 혼자 있습니다.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으실 때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다투지는 않나요? 있지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방이 어지럽다는 등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싸우는 경우가 많지요. 마음의 여유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외톨이가 된 느낌이 많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의 사업을 중단하신 그 마음의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셨나요? 글쎄요. 해결한다는 것은 나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든지 바람 쐬러 잠시 산책을 나가든지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사업을 그만두시기 전에도 현재의 상태와 같이 자신감이 적었나요? 아니요. 이전에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적이 없었고 대부분은 회사를 다녔었고 회사를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는 선생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 자신감이 많이 있었네요. 예, 그렇죠. 크게 실패한 것보다는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 것으로 칭찬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열심히 했죠. 예,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군요. 예, 처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이 되었죠. 그렇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자신감도 많으셨고 성공할 것이라는 열망도 많으셨죠. 당연하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감이 넘칠 정도였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손님들도 많이 왔었고 친절하게 대하고 배달도 열심히 하였죠.
몸은 고단하였어도 마음은 즐거웠고 웃으면서 아주 기쁘게 하였죠. 그리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도 장난도 치면서 재미있게 지냈죠. 예, 그런데 언제부터 사업이 어렵게 되었나요? 예, 제가 하는 사업이 치킨 프랜차이즈 분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 저희 가게만 있었는데 저만치의 한 개의 치킨집이 생기고 또 가까운 곳에 다른 치킨집이 생기고 몇 개월이 흘러가니 우리 자그마한 동네에 무려 5개의 치킨집이 있더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은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 서로가 경쟁이 되고 손님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생기고 그것이 누적되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셨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그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났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였나요? 예, 처음에 한 개의 경쟁업체가 생겨났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각오했지요. 하지만 자꾸 경쟁업체가 더 생겨나니 긴장이 더욱더 생기고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확 표시가 났지요. 예,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들 업체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익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저희가 제일 먼저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군요. 결국 선생님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는데 경쟁업체로 인하여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군요. 외부의 변수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사업 정리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계셨군요. 예, 마음속에서 경쟁업체에 대한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치킨이라는 글자만 보여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사람도 자유스럽게 만나지 못하고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마음속에 나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요? 휴, 나를 볼 때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망하지 않았잖아.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볼 때도 무능한 사람이야. 예, 마음속의 상태를 자세히도 표현하시네요. 그렇군요.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를 계속 자동으로 리플레이로 설정해 놓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옵니다. 자동으로. 예, 그렇군요. 교회를 다니시니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나 그 이후에 기도해 보신 적은 있나요? 당연하지요. 교회 집사인데요.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오픈 예배를 드렸고 나름대로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사업이 위기일 때는요? 그때도 나름 열심히 기도했지요. 더 이상 경쟁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집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그런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더군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기도해도 나의 사업이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교회를 할 수 없이 다니고는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기도응답은 해주시는지, 11조는 왜 하는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불신이 커지고 표현은 안 하지만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참 힘드실 텐데요. 예, 어쩌면 선생님의 현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조금 전에 말로서 표현하신 것처럼 무능력하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를 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나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도 무능력하다는 상태가 일시적이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20대 정도 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자신이 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밥 먹듯이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능력하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예,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사업을 접은 이후에 생겨난 것이니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뵙죠. 이번 주에 선생님의 마음속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세요. 어느 때 분노가 튀어나오는지,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가 나에게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세요. 예. 편의점에서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도 많으니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예, 후기의 말, 자신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너는 무능하다고 외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생긴 일이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없을 것이나 실제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10명이 사업을 한다면 8에서 9명은 실패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들 8에서 9명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꼭 만날 것이다. 물론 이 내담자는 만성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기에 다행이다. 누구나 이러한 상태가 올 수 있지만
특히 남자들이 이러한 상태가 여성보다는 더 많다. 현재 3개월이 넘었는데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상태가 그대로 누적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 악화되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심하여 비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김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감사할 일이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